지난 테슬라 어닝 발표 이후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상당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이 어떤 논리로 테슬라의 가치를 매기는지 정리해보고 또 그 논리에서 빠져있는 맹점이 무엇인지도 정리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어닝 같은 경우는 어닝이 상당히 낮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예상이 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예상이 되었으면 포지션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단기 주가 변동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아닌 훨씬 더 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가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다라는 제 의견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의 논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어닝 발표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 수익성에 손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던 작년 2분기를 제외하고 테슬라의 어닝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매출 총이익이 20% 아래로 떨어지며 이는 과거 중국 코로나 봉쇄 같은 중국 정부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일회성 영향이 아닌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가격이나의 결과이기에 앞으로도 낮은 수준의 어닝이 상당 시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조금 뒤 이런 시장의 논리의 맹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먼저 시장이 우려하는 점부터 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주가는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이고 그 기업이 보물선, 원자재 탐사 계약 펌핑 같은 밈 주식 혹은 테마주가 아니라면 결국 지금의 수익과 미래에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익에 의해 주가가 결정됩니다. 지금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의 리더가 테슬라이고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가장 높은 대당 마진을 남기며 판매한 것이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5에서 10년간 아주 가파르게 성장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미래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같은 수준의 마진만 유지한다면 전기차 판매만으로도 테슬라의 어닝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 역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닝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공식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도 아주 빠른 속도로 생산량과 인도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인도량과 생산량 증가 속도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가장 빠른 성장성을 보여주었고 지금 같은 규모에서도 역사상 없었던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테슬라의 주가는 이 전무후무한 성장성 하나면 모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변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더 많이 파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수익은 이번 분기만 보더라도 지난 분기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는데 수익이 쪼그라들었잖아. 앞으로 더 많이 파는 것도 알겠는데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한다면 수익이 더 쪼그라들거나 유지되는 거 아니야? 결국 미래 어닝이 의미있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거나 아니면 가격 인하폭보다 더 빠른 원가 절감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번 분기에 못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한동안 전기차 판매로 수익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데서 수익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 쪽을 보면은 에너지 쪽은 성장성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1년은 지나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어닝의 기여가 가능하고 이제 그럼 남아있는 거는 FSD인 건데 자율주행 완성은 일로는 맨날 올해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매번 해가 바뀌어도 항상 올해인데 진짜 올해 될까? 게다가 FSD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를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팔아도 된다라는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이야기했으니 추가로 가격 인하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 한동안 어닝이 증가하기 힘들어 보인다. 갑자기 경제가 좋아져서 차량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 혹은 지난 100년도 더 된 자동차 생산 역사상 전례 없이 빠른 생산 원가 감소 그것도 아니면 이제 신생 산업으로 태어나고 있는 에너지 저장 비즈니스에서 기적과도 같은 수준의 성장률을 1년 이상 유지 아니면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자율주행 완성 이것 중 하나라도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실제 데이터를 보고 꼼꼼히 챙겨보진 않았지만 이거 쉽지 않아 보인다. 도망가야겠다. 지금 말한 이 내용이 딱 시장의 반응이고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시장 논리의 맹점과 시장이 항상 놓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놓치고 있는 주요 맹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은 기업의 장기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향후 6개월간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화에 필요 이상의 무게를 두고 기업을 평가하며, 그 결과 이벤트가 많은 기업, 다양한 혁신이 만들어지는 기업의 단기 주가는 항상 큰 폭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그 단기적 불확실성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주가는 내려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장기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덕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고 장기 가치와 무관하게, 심지어 장기 가치가 높아질 때마저 요동치는 단기 주가를 장기 투자에 필요 불가결한, 반드시 동반되는 비용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덕목이 많은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투자의 자질, 공포에 빠지지 않는 자질입니다. 이런 자질을 갈고 닦는 것이 정말 힘들고 단기 주가 변동성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기에 실제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단기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것이 좋은지 타이밍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혀 여유를 갖춘다라는 말이 말은 쉽지, 수백,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잔고를 보면서 그 여유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장기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만큼이나 중요하고, 조금은 부족한 투자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두 번째 투자자의 덕목입니다. 장기 투자자가 갖춰야 되는 두 번째 덕목은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한 그 기업의 장기 가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조건적인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장기 가치를 정확히 이해할 때 주가가 아주 높은 단기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장기 가치와 괴리가 더 커진 주가를 보며 바로 이럴 때가 장기 투자의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구간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장기 투자자의 덕목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막연한 혹은 근거 없는 장기 가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 수치, 데이터, 그리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증명 가능한 장기 가치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던 시장의 첫 번째 맹점인 근시안적인 관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향후 6개월간 테슬라의 어닝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장기 가치는 향후 6개월간의 어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테슬라가 펼치고 있는 가격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질문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이번 1분기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와 함께 떨어진 테슬라 어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금 더 시야를 크게 키워서 산업 전체를 보게 된다면 벌써 테슬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2년 기업별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두색 바가 순수 전기차 판매를 의미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총 131만 대를 넘겼으며 2등이 BYD로 91만 대를 넘겼습니다. 이후 3등 밑으로는 테슬라 판매량이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BYD의 성장폭이 엄청 높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차트의 성장폭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모두 합한 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1%라는 놀라운 수치를 2022년까지 BYD가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기차 판매량 기준 1등, 2등, 3등인 테슬라, BYD, 폭스바겐의 2020년도 1분기부터 2022년도 4분기까지 판매량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연두색 바가 BYD를 나타내고 있는데, 작년 중국 코로나 봉쇄도 불구하고 거의 항상 성장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유지되던 BYD의 성장성이 4월 25일 발표된 어닝 보고서에서 꺾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분기 성장하며 지난 4분기 32만 9천여 대를 판매했던 BYD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이번 1분기 26만 4천여 대를 기록하며 거의 20% 가깝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팔던 회사,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전기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보던 회사가 BYD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매 분기 이어지던 BYD의 성장성이 이번 분기 마이너스 20%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전기차 판매로 이익을 보던 BYD마저 테슬라 가격 정책 변화로 이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밖에 전기차 판매로 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며 2025년이 되었을 때 여전히 대규모 차량을 생산하는 제조사의 숫자는 5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2위인 BYD뿐만 아니라 3위인 폭스바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스바겐의 경우 1분기 차량 판매 실적이 낮은 계절성이 워낙 뚜렷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에 비해 아주 낮지만 이번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이 트렌드를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GM 같은 경우 이번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최고치를 찍으며 지난 4분기보다도 더 성장했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자료를 통해 보실 수 있듯이 GM의 전기차 판매량은 2016년도 분기당 약 5,000대에서 2023년도 1분기 2만 대로 여전히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분기당 10만 대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에 몇 %의 성장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자칭 전기차 시장의 리더라고 주장하고 있는 GM, 10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던 GM은 분기당 10만 대라는 수치를 채우기 전까지는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서 논외 대상입니다. 지금 나오는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번 1분기 테슬라 가격 인하로 인해 테슬라의 어닝이 기침을 했다면 다른 경쟁사들은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며 이 중 상당수는 그 감기 몸살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또 가파르게 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 이 시장에서 테슬라의 승자 독식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여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이 가져올 그 종착역을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론 이번 분기 EPS가 줄어들었고 한동안 EPS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훨씬 더 큰 파일을 가져가며 전기차 시장의 장기 가치를 극대화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번 분기 테슬라와 경쟁사의 전기차 판매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앞으로 나올 매 분기 테슬라와 다른 회사의 격차를 통해서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시장의 근시안적인 관점, 미래의 높은 확률로 성취될 장기 가치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내용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시장의 맹점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장의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맹점도 첫 번째 시장의 맹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보이는 내용만 과도한 비중을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이 시장의 첫 번째 맹점이었다면 두 번째 맹점은 이 코앞의 내용을 벗어난 먼 미래에 대한 전망 예측을 아주 엉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개별 기업 전망 예측에 그 기업이 지금까지 보여준 역사적 역량보다 산업 전체 기업의 역사적 평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의 기업이 뭔가 특별하게 잘하고 있다면 그 특별함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고 곧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회사의 상품이 유별나게 많이 팔리고 마진이 아주 높은 상태라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만들고 비슷한 전략으로 판매를 하며 결국 산업평균으로 회귀를 한다라는 전제인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접근 방법이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혜자를 가지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다. 따라잡기 힘든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표현이 현재 테슬라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이 펀더멘털 능력을 전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독보적인 생산 능력은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으며 이 모든 제조 과정에도 활용되고 있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상품에도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 역시 전혀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의 역량과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데이터와 통계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앞서 나왔던 네 가지 비판 중 두 번째, 네 번째였던 전례 없는 생산 원가 감소와 FSD를 통한 수익이 시장에서는 전혀 평가해주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를 아주 크게 높일 수밖에 없는 이벤트라는 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론의 마스터 플랜 3를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현재 정말 미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비즈니스가 향후 5년간 이와 비슷한 속도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했던 시장의 주요 비판 4가지 중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EPS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가 판매 가격을 인하하였기 때문인데 다시 판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곧 올 것인가? 거시경제 환경은 역사이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아질 것 같은 경기 상황도 결국은 꺾이고 한없이 더 내려갈 것 같은 불황도 결국은 호황으로 바뀐다라는 점이며 길게 보았을 때 결국 우상향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그 꺾이는 타이밍을 예측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통계를 내어보니 다 헛짓거리였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에 관한 4가지 걱정 중 한 가지는 의미 없는 매크로 걱정인 것이며 나머지 3가지는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평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가치와 단기 주가의 괴리감을 높이며 장기 투자에게 기회를 주는 3가지 요인인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지난 어닝 이후 저는 심적으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어닝이 낮을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알면서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완전 헛똑똑이 짓거리 아닌가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제게 날아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뒤로 몇 걸음 물러서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국 정답은 원칙에 기반한 답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단기로 보면 알고도 눈뜨고 코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 매번 단기 대응을 한다면 과연 장기 트렌드를 탈 수 있을까?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전기차를 처음 가능하게 만들었던 테슬라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단기 변동성을 겪었으며 당시 주류 언론들은 지금보다 더한 헛소리를 메인 기사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제조 능력, 소프트웨어 역량을 증명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이를 정확히 인식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식이 시작되는 순간 최근 같은 이벤트에 단기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